여보, 오늘은 나를 기억하나요? 희뿌연 병실 안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미약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긴 세월을 살아온 남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올라 있었고 마치 그 안에 쌓여 있는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그는 작은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꺼냈다. 순애 씨, 나예요. 민호예요. 당신 남편. 침대 위에 누운 여인은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남자의 얼굴을 오래도록 살폈다. 눈빛은 흐릿했고 이따금 초점 없는 시선이 허공을 헤맸다. 한참 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순간 남자의 눈빛이 무너져 내렸다.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흑백 사진이 바스라지듯 구겨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환히 웃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마른 목을 꿀꺽 삼켰다. 나예요. 같이 평생 살았던 당신 남편. 우리 아들 이름이 준호고 딸 이름이 미정이잖아요. 기억 안 나요? 우리 같이 키웠던.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한 채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생소한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잘 모르겠어요. 전 혼란스러워요.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그는 매일 이 병실에 와서 같은 대답을 듣는다. 기억해 주길 바라지만 돌아오는 것은 낯선 눈빛뿐. 그의 손바닥에 남은 건 젊은 시절 그녀와 함께 심은 동네 강가의 벚꽃 향기였다. 처음 만났던 그날 그녀가 미소 지으며 건네던 따스한 눈빛, 그리고 함께 걷던 좁은 골목길의 돌바닥까지. 모든 게 생생했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다. 젊은 시절 순애는 마을에서 가장 밝게 웃던 여인이었다. 20살 무렵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민호는 온몸이 멈추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이보다 더 뚜렷하게 설명할 길은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녀의 웃음을 좇았다. 장터에서 그녀를 만나면 몰래 사탕을 건네주었고 논두렁에서 함께 앉아있으면 손가락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결국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남자의 호소는 닿지 않았다. 민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창밖에서 참새가 짹짹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쓸쓸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단 한 가지 절규만 반복됐다. 부디 오늘만은 나를 기억해줘요. 장터의 소란스러운 풍경 속 20대 초반의 민호는 나무 상자에 앉아 땀을 훔치고 있었다. 과일 가게에서 하루 종일 짐을 나르느라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눈빛은 한 곳만을 향했다. 시장 한쪽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구니를 든 순애가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민호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순애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종달새처럼 밝았다. 네, 뭐 돈 벌어야죠.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요. 민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은 그녀의 얼굴을 떠나지 못했다. 그날 순애는 바구니 안에서 노란 국화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요. 그냥 지나치긴 뭐해서요. 꽃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오래 피진 않지만 제 마음은 금방 지지 않아요. 민호는 얼굴이 붉어져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 쥔 국화꽃은 금방 시들지라도 그 순간의 설렘만은 영원히 간직될 것 같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함께 걷게 됐다. 장터에서 마주치면 과일을 건네주고 마을 어귀의 오래된 벚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나눴다. 순애는 꿈을 말했다.
저는 언젠가 작은 집을 갖고 싶어요. 창가에 화분을 두고 여름이면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집이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집 내가 꼭 만들어 줄게요. 순애 씨 약속해요. 그때의 그는 젊고 뜨거웠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했다. 순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호의 집은 늘 빚에 시달렸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과일을 나르고 밤에는 막노동 현장에 나갔다. 손바닥은 늘 굳은 살로 덮였지만 그 고생이 그녀의 웃음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했다. 민호 씨,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일하다 보니 그렇죠. 근데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뭐가 좋아요? 당신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잖아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민호 씨, 저 당신만 믿을게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순애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야 한다. 평생 곁을 떠나지 않겠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했다. 작은 집, 좁은 마당, 허름한 가구뿐이었지만 그 집에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밤 냄새가 가득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난은 더 깊어졌지만 행복 또한 깊어졌다. 서로를 바라보며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세월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질수록 그때의 약속은 더더욱 간절하게 다가왔다. 민호는 종종 강가의 벚나무를 찾아가 젊은 날을 떠올렸다. 순애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내가 그때 다짐했었죠. 평생 당신 지킨다고.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믿었다. 설령 세상이 변한다 해도 그들의 사랑만큼은 끝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녁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작은 집 부엌 안을 붉게 물들였다. 순애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지런히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국 냄새와 갓 지은 밥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민호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눈길은 자꾸 부엌에 있는 아내를 향했다. 여보,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왜요? 밥상을 2번이나 차리잖아요. 순애는 순간 멈칫했다. 이미 차려진 반찬과 국이 상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녀는 또다시 같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랬어요? 내가 깜빡했나 보네.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작은 실수들이 잦아졌다. 약속을 잊고 물을 불에 올려놓은 채 까맣게 태우기도 했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요. 자꾸 제가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자기 아들 맞냐고. 민호의 얼굴빛이 굳어졌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신문만 구겨쥐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조여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예감은 현실이 됐다. 순애가 장터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수소문 끝에 강가 벤치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손에는 낯선 꽃을 들고 있었고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저는 이 꽃이 너무 예뻐서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은 찢겨나갔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사람이 단 한순간의 낯선 얼굴로 그를 대하는 현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부둥켜 안았다. 여보, 나예요. 민호. 당신 남편이잖아요. 나 몰라요? 우리 아이들 아버지. 아, 민호. 그녀의 입술에서 겨우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허공에 흩어지는 듯 불안한 발음이었다. 결국 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말은 잔혹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앞으로 점점 기억을 잃어갈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준비라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말인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점점 자신을 잊는다는 사실 앞에서 그 어떤 준비가 가능하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강가의 벚나무 앞에 멈춰 섰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발끝에 내려앉았다. 젊은 날 서로의 사랑을 다짐했던 그 자리였다. 순애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할 차례인가 봐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분명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같이 아내의 곁을 지켰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녀의 하루가 두렵고 슬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설령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또다시 당신 누구세요? 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는 다시 처음부터 사랑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을이 깊어가며 병실 창밖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있는 순애는 작은 아이처럼 인형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름이 뭐였더라? 아가, 내 이름이 뭐니? 옆에서 지켜보던 민호는 차마 눈을 감았다. 그 인형은 사실 손녀가 놀이 삼아 두고 간 것이었지만 순애는 이제 그것을 아이로 착각하고 있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와 딸 미정이 들어왔다. 준호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이젠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데 아버지 혼자 감당하기엔 안 된다. 민호는 단호하게 잘랐다. 내 어머니는 내 아내다. 내가 지킨다.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딸 미정이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서 이렇게 매일 돌보다가 쓰러지시면 그럼 누구도 지켜드릴 수 없잖아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굳은 살로 뒤덮인 손을 꼭 쥔 채 그는 목울대를 간신히 삼켰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손을 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낯선 시설에 보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순애는 그런 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인형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우리 아가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 말을 들은 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은행잎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내려앉았다. 마치 세월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부서지는 듯 했다. 그날 밤 민호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다. 순애는 잠들면서도 자꾸 이름 모를 사람을 부르고 있었다. 엄마. 순애 씨, 나예요. 민호예요. 여보, 나 좀 봐요. 그러나 그녀의 꿈속에서는 이미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호는 머리를 감싸준 채 흐느꼈다. 다음 날 병실에 다시 아이들이 찾아왔다. 이번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 요양원 등록 서류예요. 이제 정말 결정을 하셔야 해요. 민호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결국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다. 안 한다. 내 어머니는 끝까지 내가 지킨다. 서류 따위 필요 없어. 목소리가 병실 벽에 메아리 쳤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들의 마음도 아팠지만 아버지의 의지가 너무나 강렬했다. 민호는 다시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갑고 가벼운 손. 하지만 그 손은 그가 평생 붙잡아온 유일한 희망이었다. 순애 씨, 내가 있잖아. 내가 끝까지 곁에 있을 거야. 설령 내 이름을 잊더라도 내 얼굴을 몰라본다 해도 나는 당신을 놓지 않아. 창밖에 은행잎이 마지막 한 장 바람에 휘날려 떨어졌다. 민호의 눈가에도 그 잎사귀와 닮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겨울이 다가오자 병실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창밖 나무들은 모두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고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면 하얀 벽과 겹쳐져 마치 세상이 비어버린 듯 보였다. 민호는 아내의 침대 곁에 앉아 두꺼운 외투로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하지만 순애는 그 따뜻함조차 인식하지 못한 듯 무표정한 눈빛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나예요. 민호예요. 우리 집 앞마당 기억나요?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 준호가 넘어져서 무릎 깨졌을 때 당신이 울면서 약 발라주던 거 기억 안 나나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순애의 입술에서 나온 대답은 차가웠다. 죄송한데 선생님 누구시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 한마디에 민호의 가슴은 또다시 찢겨나갔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숨죽여 흐느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니. 이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어디 있단 말인가. 며칠 후 민호는 오래된 앨범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애의 해맑은 미소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펼쳐 보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이거 봐요, 순애 씨. 우리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 하얀 드레스 입고 내가 떨면서 손잡았던 거. 이건 우리 찻집 앞에서 찍은 거고. 그러나 순애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이 여자가 난 아닌 것 같은데. 참 예쁘네요. 민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결국 사진첩을 닫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래요, 당신이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 내 아내, 내 사랑 순애 씨. 그 순간에도 그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 병실 불이 꺼진 후에도 민호는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간이 침대에 몸을 누이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눈을 감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낯선 그림자처럼 멀어져 갈까 두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오늘도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나. 매일이 처음이라면 나는 매일 다시 사랑하면 된다. 민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음 한쪽은 찢어지는 아픔으로 얼룩졌지만 동시에 묘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치매라는 괴물에게 빼앗긴 사랑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었다. 사랑은 기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행동과 마음에 있다고 그는 믿었다. 다음 날 그는 꽃집에서 국화를 사와 병실에 놓았다. 순애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보세요, 이거 기억나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내게 건네줬던 국화. 나는 아직도 그 향기를 잊지 못해요. 순애는 꽃을 손에 쥐더니 잠시 코끝에 가져다 댔다. 그러나 곧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국화 예쁘긴 한데 저한테는 처음 보는 꽃 같아요. 민호는 그 말에도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했다. 그녀의 기억이 사라져가도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럼 오늘이 처음이라 생각해요. 내가 이 꽃을 당신께 처음 드린 날. 그러면 우리 오늘이 첫 만남인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미약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민호에게는 충분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흰색으로 덮여가고 있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작은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른 아침 병실 창문 틈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애는 침대 위에서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따끈한 죽이 담긴 도시락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 좋아하는 들깨죽을 끓여왔어요. 옛날에 감기 걸렸을 때 늘 이거 해주면 금방 낫는다 했잖아요. 그는 조심스레 죽을 떠 입에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다. 죄송해요. 낯선 분이 왜 저한테 이런 걸. 그 말은 칼날처럼 민호의 가슴을 베어냈다. 잠시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러나 그는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괜찮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제 이름은 민호예요. 앞으로 자주 올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순애 씨. 민호는 마치 첫 만남인 듯 공손하게 인사했다. 순간 순애는 낯선 얼굴을 바라보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 그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그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이미 매일 반복되는 고통이었다. 오늘은 또다시 처음이니 그는 또다시 처음처럼 사랑할 뿐이었다. 며칠 뒤 민호는 낡은 기타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손가락 관절이 굳어 예전처럼 능숙하진 않았지만 천천히 줄을 튕기며 멜로디를 이어갔다. 순애 씨, 이 노래 기억해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할 때 내가 불러줬던 노래예요. 당신이 웃으면서 따라 부르던 그 노래. 병실 가득 울려 퍼지는 음률 속에서 순애는 한참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다 갑자기 박수를 치며 웃었다. 참 좋네요. 어디서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민호는 속으로 흐느꼈지만 겉으로는 환히 웃었다. 맞아요. 처음 듣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늘이 첫날이니까. 그는 노래가 끝나자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다. 여보, 아니 순애 씨. 우리는 지금 처음 만났지만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쌓을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요. 그날 밤 민호는 병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흰 눈이 끝없이 내려쌓이는 모습은 마치 기억이 지워지는 과정 같았다. 어제의 기억, 그제의 웃음,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삶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억이 사라져도 내 마음은 남아있다. 내가 오늘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끝까지 기억한다. 새벽녘 간호사가 병실을 돌며 불을 살짝 밝혔다. 민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시선은 아내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순애 씨,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나를 잊더라도 괜찮아요. 나는 또다시 당신을 사랑할 거니까. 매일이 처음이어도 나는 매일 당신을 사랑해요. 창밖의 눈발은 점점 굵어졌다. 하얀 세상이 병실 안까지 스며드는 듯 순애의 얼굴 위로도 하얀 빛이 내려앉았다. 민호의 눈가에서는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하게 아픈 사랑이자 끝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었다. 봄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긴 겨울이었다. 병실 창밖의 나무들은 여전히 앙상했고 하얗게 쌓인 눈은 좀처럼 녹지 않았다. 민호는 또다시 작은 꽃다발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다. 이번엔 튤립이었다. 순애가 젊은 시절 가장 좋아하던 꽃. 그는 손에 꼭 쥔 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은 혹시 기억해 줄까? 단 한순간이라도 내 이름을. 그는 침대 곁에 다가가 꽃을 건넸다.
순애 씨, 보세요. 이거 좋아했잖아요. 튤립. 봄마다 우리 마당에 심었던 꽃이에요. 순애는 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왜 제 이름을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웃어 보였다. 아,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우연히 이 꽃을 보고 당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늘 처음 만난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순애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진하게 미소 지었다. 아, 그렇군요. 참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민호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작은 위안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남편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낯선 이에게 주는 미소는 남아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아들 준호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렇게 하다간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버티세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면. 민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내 어머니는 내 아내다.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준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밤이 되자 병실은 고요 속에 잠겼다. 순애는 간신히 눈을 감고 잠들었지만 잠결에도 누군가를 찾는 듯 중얼거렸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민호는 곁에 앉아 그녀의 이마를 쓸어주며 속삭였다. 여보, 나는 여기 있어요. 엄마 대신 남편인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꿈속에는 그조차 닿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매일 그녀의 곁에 앉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다시 이야기해주는 것이었다. 20살 봄이었죠. 강가 벚꽃이 흩날리던 날 당신이 내게 국화를 건넸어요. 그때부터 내 세상은 달라졌어요. 지금도 내 인생의 시작은 그날이었어요. 순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물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사이라도 되나요? 민호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다짐했으니까. 네,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예요.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난 또 당신을 찾아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순애는 그 말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낀 듯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민호를 다시 버티게 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세월의 기억은 차갑게 지워지고 있었지만 민호의 사랑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기억이 사라진다 해도 괜찮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사랑할 테니까. 봄이 왔건만 병실 창문 밖의 풍경은 여전히 잿빛 같았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들려왔지만 민호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순애는 이제 식사조차 스스로 하지 못했다. 작은 숟가락을 들어도 손이 떨려 국물조차 제대로 떠올리지 못했고 민호가 조심스레 입에 넣어주면 겨우 몇 숟가락 삼키곤 했다. 여보, 조금만 더 먹어요. 그래야 힘을 내지.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배고프지 않은데요. 낯선 분이 왜 자꾸 저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는 숨이 막혔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낯선 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마를 감싸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눈가로 뜨거운 물기가 번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와 딸 미정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수척한 모습에 놀라 서로 눈을 마주쳤다. 아버지, 이렇게 하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기억을 잃으셨어요. 차라리 전문 요양원에 그만하거라.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시에 피로와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다.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다. 남이 돌보게 할 수 없다. 끝까지 내가 한다.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아버지,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쓰러질 듯 앉아 계시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건 괜찮다. 이게 내 몫이다. 내 어머니는 평생 나와 가정을 위해 헌신했어. 이제 내가 갚아야지. 순애는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멍한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간혹 이름 모를 단어들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떠나고 병실에는 민호와 순애만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마치 종이장처럼 가볍고 힘없는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따스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순애 씨, 기억 못해도 돼요. 이름을 잊어도 돼요. 하지만 난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곁에 있으면 언젠가 단 한순간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병실 바닥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다짐처럼 단단하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나는 언젠가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 될 거다. 세상 모든 걸 잊어도 마지막에 남는 기억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날이 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민호는 다시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미약하게 몸을 움직였지만 여전히 눈동자는 그를 향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기억을 잃는 순간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병실 안은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심장을 후벼 파는 듯 아프게 울려 퍼졌다. 민호는 아내 곁에 앉아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순애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고 몸은 한층 더 쇠약해져 있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나 여기 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순애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민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 순간 순애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초점 없는 시선이 점점 그를 향해 모이더니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 반짝였다. 그녀의 입술이 느릿하게 열렸다. 민호 씨?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리고 지난 수개월간의 눈물과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동시에 되살아났다. 그래요, 나예요. 민호예요, 여보. 나를 기억하나요? 지금 나를 알아보는 거죠? 순애의 입술이 떨리며 다시 열렸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당신.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민호는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래요, 여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에요. 나는 여기 있어요. 평생 곁에 있던 사람 바로 나예요. 순애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수십 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따스하고 맑았다. 그러나 그 미소가 닿아기도 전에 그녀의 숨결은 점점 더 가늘어졌다. 여보, 가지 마요.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민호는 손을 흔들며 간절히 불렀지만 순애의 눈꺼풀은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사랑해요, 당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고요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나그네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민호는 흐느끼며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따스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여보, 이제야 내 이름을 불러줬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만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흰 국화꽃 향기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침대 위 순애의 몸은 고요히 누워 있었다. 얼굴은 고통이 사라진 듯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은 남은 자들에게는 잔혹한 이별의 징표였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꼭 붙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여보, 이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나 혼자 남겨두고.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바람 같았다. 그는 아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흐느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처음 만났던 벚꽃길, 첫 데이트에서 건네받은 국화, 작은 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던 모습, 그리고 병실에서조차 끝내 지키려 했던 하루하루까지.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와 딸 미정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 어머니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셔요? 아직 우리 곁에 있어야 하잖아요. 어머니,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보셔야지, 손주도 안아보셔야지. 민호는 자식들의 울음에 대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아내의 손만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손을 놓아버리면 모든 게 진짜 끝나버릴 것 같아서였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이 마련되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와 국화를 바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손끝으로 아내의 얼굴을 더듬듯 바라봤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환히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은 차가운 액자 속에만 남아 있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에 나를 불러줬잖아요. 단 한 번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날 끝까지 버티게 할 거예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고 조문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훔쳤다. 밤이 깊어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민호는 홀로 빈 장례식장에 남아 있었다. 촛불은 바람에 일렁였고 국화꽃 향기는 더욱 짙게 퍼졌다. 그는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순애 씨, 내 전부였던 사람 이제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도 언젠가 당신 곁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요.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 아내가 불러준 단 한마디였다. 당신. 그 짧은 호명은 민호에게 남은 생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봄꽃이 만개의 거리는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혼자 강가 벚나무 앞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순애와 처음 만난 자리이자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다. 나무 아래 민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날 국화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순애의 모습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오늘도 나 혼자 왔네요. 그런데 이상하죠. 당신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자꾸 그때를 떠올리게 해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민호를 알아봤다. 그들은 속삭였다. 저분 참 대단하시지. 아내가 세상 떠난 뒤에도 매일 찾아온대. 평생 그렇게 지켜줬으니 아내분도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민호는 그 말들을 듣지 못한 듯
오직 사진만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깃들어 있었다. 마지막 순간 순애가 불러준 단 한마디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살아가게 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어진다는 걸 민호는 깨달았다. 비록 순애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 사랑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되었고 매일 밤 눈을 감을 수 있는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민호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에서 속삭였다. 순애 씨,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결국 마지막에 단 한 번 내 이름 대신 불러준 당신이라는 말.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평생 내 마음을 지탱해 줄 거예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며 꽃잎이 얼굴 위로 흩날렸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곁에서 다시 웃어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민호는 그 순간 알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은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사랑이란 기억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고 몸이 약해져도 끝까지 곁을 지키는 마음, 그 헌신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아닐까요? 혹시 우리도 너무 당연하게 곁에 있는 사람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눈물 또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더 많은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